안녕하세요. 고찬수 PD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오디오, 컨텐츠 분야 중에 오디오, 이제 소리를 다루는 그런 쪽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미지, 그림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거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컨텐츠 분야에서 뭔가 이제 재밌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획기적인 그런 시도를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먼저 친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꽃 검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꽤 오래전, 벌써 몇 년 됐죠. 그리고 이 기능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이 기능이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친척 어르신들하고 어디 산에 갔다가 이거 꽃을 검색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더니 되게 재밌어 하시고 금방 이거 배우셔가지고 바로 해보시더라고. 그만큼 이게 젊은 사람들 뿐 아니라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저보다 더 연세가 있는 분들도 이 꽃 검색이라는 건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호기심 이런 거를 잘 아마 적용해서 만든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을 걷다가 특히 이제 야외 나가서 뭔가 기분 좋게 걷다가 예쁜 꽃을 보면 이 꽃이 이리 뭐지? 그런 궁금증이 사실 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꽃을 이제 찍으면 바로 이 꽃이 어떤 꽃이다 라고 알려주는 서비스죠. 꽃 검색이라고 하는 건.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자료를 막 모아 봤더니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때 이 꽃 검색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꽃 검색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런 지나가다 이 꽃이 뭔지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는 건 옛날부터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옛날부터 그런 생각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서비스 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거는 인공지능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사진으로 이걸 꽃을 찍은 다음에 이 꽃이 뭐냐라고 해서 특정 어느 이제 블로그나 그쪽 사이트에다 올려두면 거기를 운영하는 전문가분이 이제 그걸 보고 이거는 뭡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옛날부터 있었고 그런 서비스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서 그 전문가분이 지금도 할 수는 이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전문가분을 이용하는 분이 좀 줄었을 수는 있겠죠. 그냥 누구나 찍어서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는 사진을, 옛날 서비스는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그걸 확인하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답변을 달아야만 그 전문가분이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전문가 일을 인공지능이 시간도 아주 내가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즉각적으로, 사실은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찍어서 이제 그 올려놔서 나중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이게 뭘까라고 잠깐 생각했다가 또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잊어먹고 마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현장에서 알려주니까 이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고 누구나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몇 퍼센트로 개나리입니다, 몇 퍼센트로 진달래입니다, 이런 게 뜹니다. 100%라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만약에 오늘 꽃 얘기만 하니까 꽃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그 꽃을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어서 그 꽃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추출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꽃 사진이 올라오면 그 꽃이 어떤 꽃하고 가장 유사한가를 가지고 있는 꽃의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검색을 하고 해서 찾은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유사도가 높은 그런 꽃을 찾아내서
이게 유사점이 지금 찍어서 올린 이 사진하고 유사점이 몇 퍼센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꽃이 이 꽃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 거의 사실 80% 이상의 유사도라고 하면 그 꽃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꽃 검색이라고 하는 거를 편안하게 이제 뭐 지금 뭐 워낙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꽃 검색뿐 아니라 모든 이미지,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다 찍으면 그 사물이 어떤 거고 뭐 그 사물에 대한 검색 그런 내용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뭐 스마트 검색인가 뭐 그렇게 아마 이름이 붙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인공지능이든 뭐 인공지능이 최근에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더 그렇긴 한데, 새로운 기술이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뭔가 이제 이걸 접목하는 게 필요할 때 가장 최적화된 기기가 스마트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그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가 나타났을 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 자체가 사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은 매년 거의 바꾸는 분도 있고, 뭐 아무래도 뭐 2년, 3년 지나면 바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기능을 이게 활용하기에 굉장히 가장 좋은 기기가 돼버린 거죠. 저희가 TV를 사면 TV를 한 10년 정도, 뭐 길게 쓰면 아무리 짧아도 한 5년 정도는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TV를 산 다음에 그 뒤에 어떤 기능이 막 개발되거나 했을 때 그 TV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는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안에 통신 기능이 있으니까 그 새로운 뭐가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뜨잖아요.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 하면 그 새로운 기능을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로는 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하드웨어 자체가 이제 새롭게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는 것들, 그런 서비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들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1년 빠르면 아니면 뭐 2년 주기로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나 그런 기능들이 스마트폰 안에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런 기술적인 혁신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서비스 회사들,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걸 만들어서 안에 시장에서 뭔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사실은 지금 기술 혁신의 가장 뭐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이러니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바꾸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가능한 거라고 봐요. 실제로 자주 바꾸지 않으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계속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가격이 이게 사실 올해 이제 TV도 점점점 가격이 떨어져서 싸지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최신 스마트폰이 거의 100만 원 이상대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뭐 고가의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스마트폰이 하나의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여간 최신 스마트폰, 첨단 스마트폰들을 계속 사실 사람들이 사서 최신의 기능들을 자꾸 써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것이 있는데, 인공지능 스피커가 뭐 미국의 아마존에서 개발한 그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 인공지능 스피커는 좀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는 미국에서는 뭐 상당히 성공을 해서 많은 데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본 분들이 또 생각보다 음성 인식률이 떨어진다고 느끼셔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통신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한국의 통신사들이 사업적으로. 그럼 거기서 하는 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라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많고, 그 다음에 뭔가 뭐 가입을 하고 돈을 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돈을 주고 사놓고 나서 또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그게 생각보다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그런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식률이라는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좀 확실하게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음성 인식률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크리티컬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편하게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정도구나, 이런 데는 딱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PDA 폰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실 터치 스크린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기술적인 뭐 그런 한계를 극복이 안 돼서 누르는데 뭐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PDA 폰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모든 거가 해결된 게 아이폰이 나왔는데, 아이폰이 적용한 그 터치 스크린이 너무나 스무스하고 사람들이 써보기에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이제 UX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이제 터치 스크린이 아주 이제 일반화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제 음성인식도 이런 게 곧 뭐 오지 않을까, 그런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뭐 국내 통신사들이나 뭐 이런 데는 물론 그 초기 투자 비용을 엄청나게 넣어서 당장 시장이 생기지 않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사업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내 음성인식 뭐 이런 거는 크게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 꼭 검색하다가 음성인식 얘기를 했네요. 예, 꼭 검색. 예, 그래서 이제 꼭 검색이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아까 얘기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자기 갖고 있는 거에서 찾아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지 인식을 하는 그 인공지능 방식은 이제 그 촬영된 이미지를 아주 작게 세분화해서 그거를 이제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딱 직관적으로 아날로그적으로 사물을 보는 거랑 이제 기기들이 디지털적으로 사물을 보고 그거를 세분화해서 그거를 이제 그 분석하고 하는 그런 방식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제 사람이 뭔가 사물을 분석하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조차도 약간 유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얘기가 좀 이게 길어져서 시간 좀 되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검색 관련돼서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컴퓨터가 인식하고 이게 이런 게 가능하고 거기엔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사용되는지 하는 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